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착내 부동산 성공 투자. 예, 오늘 또 강의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울의 그 아파트를 매입하는 외진 매입 비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크게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외진 매입 비율이.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이제 PPT, PPT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데이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30대 이제 매입 비율을 보면요. 이 지가 상승기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왔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또 30대 매입 비중이 상당히 지금 이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이제 비중 자체가요. 그렇게 지금 완만하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이제 30대 매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30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아파트 세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이제 거주했었던 이제 세대들이 지금 이제 30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주 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주택은 우선적으로 좀 아파트를 많이 보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0대들이 지금 서울 지역은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예, 전국은 우리가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은 지금 40대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 아닌 지역과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하락기에 예, 지금 30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난 하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해서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면서요. 그때 이제 내 집 마련을 못 하셨던 분들, 주택을 못 사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크다. 이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자체가 이제 다른 이제 세대층에 비해서는 뭐 40대라든가 50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올 초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DSR 적용 안 되죠. 9억 이하 주택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상승기에 우리가 저리에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었던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30대들이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30대 매입 비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시장 금리가 상당히 지금 안정세죠.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에 대한 그게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리 오르는 것보다 시장 금리가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시장 금리가 이제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예, 지금 30대 매입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진 매입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2013년부터요, 2016년, 2019년, 2020년도까지 해서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이 뭐 30.3%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서울에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외진 매입 비율 중이 가장 높았던 탑 8을 이제 꼽으면요. 지금 마포 같은 지역이 이제 34.8%로 가장 높고요. 의외죠? 이제 뭐 강남 같은 경우가 좀 높을지 알았는데,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진입장벽이 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자, 마포 같은 경우가 34.8%, 그 다음에 송파가 30.4%, 광진이 이제 30.3%, 용산이 이제 29.9%. 자, 마포라든가 요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북 지역에서는 이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이제 마포라든가 이제 광진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 상구에서는 송파가 좀 낙폭이 좀 컸었던 지역이고요. 용산 같은 경우야 뭐 이제 전국구 시장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남 4구에 또 포함이 되니까요.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도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외진 매입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컸었던 지역들도 외진 매입 비중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강남 같은 경우도요, 이제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 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2% 정도, 예, 지금 외진 매입 비율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중과가 되면서 뭐 매도를 해봤자
뭐 양도차익을 대부분이 또 세금으로 나가버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 지역이 양도소득세 중간은 아니죠. 예, 또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5월 달까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지금 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도가 되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똘똘한 한 채가 어디냐? 똘똘한 한 채가 자, 바로 서울이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땅도 없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수요에 비해서는 만성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시장에서는 안전한 지역이라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또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희소성입니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서울에 모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진입하려는 수요들은 상당히 많죠. 예, 하지만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희소성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도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서울이고요. 가장 이제 또 회복이 빨랐던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그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집값 하락기에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학습 효과죠. 그래서 그 과연 앞으로 이제 서울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지적이죠. 어떤 부동산을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내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가서 보통 이제 임장 활동이라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좀 얻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과거 임장 활동을 통해 관심 지역에 대한 부동산 정보를 이제 획득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채널을 이제 시청을 하시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이제 얻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획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거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게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상승이나 아니면 하락이나 이런 이제 그래프가요, 예, 상당히 많이 좀 빨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0년 주기설이니 20년 주기설이니 그 맨날 그 풍나눈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통용이 됐었던 시기는 이제 과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졌습니다. 예, 우리가 뭐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던가, 뭐 전세 전망 지수라던가, 예,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이제 좀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 지역에 가지 않아도 관심 있어 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가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넓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시장은요, 양극화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될 겁니다. 뭐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과거와 이제 많이 틀린 현재의 지금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 때문에 양극화는 상당히 좀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장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자체의 주기는 짧아지고요. 진폭은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 입장에서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짚어드릴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2017년 전망하더라도 뭐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들도 많았잖아요. 그냥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그냥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주택시장의 급등기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주택시장 자체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럴수록 시장에 대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의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희소성이 많이 더 부각이 될 거고요. 서울의 이제 주택시장 자체가 안전자산이라는 이런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강의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